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중에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수를 한 종목이 매수가가 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손저가를 이탈을 한 것도 아닌데 조금 올라오면 이 강한 익절 욕구로 인해서 짧은 수익으로 마감을 하거나 길게 홀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끌고 가지를 못하고 짧은 수익으로 매매를 마치는 그런 이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종목을 잡았을 때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단타 매매라 하면 장중에 좋은 종목 또 자기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가를 주는 위치에 매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된다면 짧게 뭐 한 2, 3% 조금 크게는 한 3에서 5%까지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짧은 대응으로 빠른 승부를 하는 매매 대응을 단타 매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강한 종목, 특히 당일 주도주, 이 당일 대장주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파동을 주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파동을 최대한 크게 끌고 가면서 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합니다. 단타 매매, 단기 매매에서 스캘핑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제 분단위가 아니죠. 한 초단위에서 분단위를 넘기지 않는 뭐 0.5%에서 1%든 짧은 구간의 수익으로도 치고 빠지는 매매를 의미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지만 스캘핑의 어떤 매매법보다는 좀 저는 파동을 먹는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한 종목들의 큰 파동을 최소한 뭐 한 3%, 2, 3% 정도에서 짧게 뭐 절반 정도 물량을 익절을 한다면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면서 7% 또는 그 이상 10% 이상까지도 수익을 좀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면서 이 파동을 먹는 매매를 좀 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뭐 10%든 12%든 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하루에.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좀 크게 낼 수가 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이 대형주, 우량주 단타를 좀 하는 모습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페노션을 비롯해서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매매 성공을 못했고 네이버도 좀 성공을 못했죠. 자,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큰 파동이 나오더라도 보통 한 10% 내외 좀 길게 상승이 나와봤자 15% 정도까지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나 우량주 같은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는 수익률을 좀 이렇게 내려잡는 거죠. 그래서 2%나 3%에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률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주나 우량주가 아닌 중소형주급에서 특히 소형주급에서 어떤 테마나 이슈나 개별 재료를 통해서 당일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전고점을 뚫고 가면서 수급이 아침서부터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을 월등히 터뜨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 이상 상한가를 찍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는 최소한 이 종목이 20% 장중에 움직이는 분봉상의 움직임, 또 일봉상의 위치, 또 수급의 힘, 거래대금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20%나 25%, 27% 상한가까지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이제 많은 매매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좀 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페노션을 일단 예로 좀 들어볼게요. 자, 페노션의 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한 종목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 보통 이제 테마주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이 관련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대장주, 이등주, 삼등주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장주는 상승이 아침서부터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정을 잘 주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정의 어떤 구간에 매수 대기를 해놓으면 이런 자리를 주질 않고 정말 짧게 흔들고 바로 다시 위로 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등주나 3등주는 대장주가 짧게 흔들릴 때 보통 뭐 한 2% 정도 이제 조정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2등주는 한 4%, 3등주는 한 5, 6%까지도 빠지기 때문에 매수가 쉽죠. 매수가 잘 됩니다. 2등주, 3등주는. 그런데 어때요? 대장주가 조금 흔들리게 되면은 더 아래로 확 빠지면서 내 매수가에서 이제 순식간에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까지도 손해가 발생하는 순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절로 잘라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깊게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펜오션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잡혔죠. SK 이노베이션과 네이버를 놓치면서 최근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조정 구간을 주지 않고 위로 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이 종목은 제가 원하는 매수가보다 조금 위쪽에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물량이 체결이 안 되고 제가 2분할로 매수 대기를 해놨는데 위쪽 물량만 체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고 마감을 했죠. 또 여기서 매수해서 또 짧게 수익 내고 마감을 했는데,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한 10%에서 12%대,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15%에서 조금 더 나온다면 한 17%, 20% 이상 상승 나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보통은 한 7에서 12% 사이대에서 많이 반등을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보통 3%에서 5% 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해야지만이 7에서 10%를 상승하는 구간을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이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항상 대장주를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런 경우, 요렇게 이제 체결이 됐다면, 내가 원하는 매수가에 체결이 됐다면, 그런 특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일봉상의 종목별의 특징을 좀 체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도 어제 이제 매매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평균 한 12% 정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장중에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제가 매수를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상승 나오고 여기 떨어질 때 매수를 했으니까 자, 요 정도 구간 상승 나왔을 때가 이미 8%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한 데는 자, 이봉이 고가에서 저가까지 대략 한 마이너스 1.8%가 빠졌으니까 저는 6%대의 매수 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12%까지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대의 매수를 했다면 최대한 저는 6%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려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2%나 3%의 절반 물량 수익 실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은 내 매수가를 터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12%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 홀딩을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강력 홀딩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의 이 절반 물량을 수익을 또 추가로 낼 수도 있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저는 2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냈지만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했다면 저도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 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또 제가 어제 매매를 했던 신풍제약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풍제약은 제가 요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했어요. 여기 돌파 나올 때 어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어제 또 대장주 격으로 중소형주 격에서는 또 바이오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 구간 돌파를 하는 돌파 자리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3분봉 돌파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공유한 내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아래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죠.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종목들 음봉 떨어질 때도 거래가 터지면 별로 좋지 않다, 약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왜냐하면 돌파의 거래 대금을 이런 음봉으로 조정을 주고 쉬어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은 어쨌든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그러면은 매수 주체가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파봉에 3분의 1 지점 아래를 이제 깨고 내려오면 절반 이하로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약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줄이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를 또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돌파를 할 때는 어떤가요? 요 두 개의 봉을 합쳐서 볼 때는 3분의 1 지점 이상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봉상의 위치를 보면 대략 8,700원 정도? 87,000원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요 일봉상의 위치가 자, 이 꼬리 매물대거든요. 이봉의 꼬리. 자, 요 자리가 대략 87,000원 맞네요. 자, 87,000원 자리가 일봉상의 이제 가장 높은 이 최근에 움직였던 이 고점 자리에서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87,000원 자리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충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종목의 시작점인 거예요. 시세의 시작점. 근데 저는 조금 앞에서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물량 좀 약손실로 끊어내고 거의 본전가에 제가 끊어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원칙대로 자, 이봉의 이제 시가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해서 이 시세를 먹었던 겁니다. 자, 여기 돌파 나올 때는 아, 이 종목이 오늘 대장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직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7%, 그 정도권에서 절반 또 매도하고 나머지는 10% 11% 수익 났을 때 여기서 이제 다 수익을 챙겼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당일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은 홀딩을 강력하게 해서 일부 물량이더라도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끌어내는, 수익을 크게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예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매매했던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매매했고요. 자, 여기서도 매매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매하지 않았어요.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 또 매매할 자리도 사실 조금 애매했습니다. 자, 이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8일이죠? 자, 6월 18일로 가보면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인데,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상승 나올 때 VI 갭 구간에서 제가 조금 더 위쪽에다가 매도를 걸어서 수익을 절반 챙겼고요. 자, 요 음봉 떨어질 때 거래가 실리면서 모양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다가 일부 물량 매도하고 나머지는 강력 홀딩해서 또 이 시세를 다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매수가 대비 일부 물량 홀딩한 거는 거의 12%인가 제가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요 정도 구간에 제가 매도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날의 대장주는 진원생명과학이었어요. 이날에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자, 거래대금도 1조를 터뜨렸습니다. 1조를. 그러니까 당일 대장주, 당일 주도주였던 거는 확실하죠.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떤 재료나 이슈를 달고 당일 주도주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종목. 2등주, 3등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2등주, 3등주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원생명과학이 이날은 대장주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봉상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자, 이 자리죠. 여기서 분봉상 거래대금이 터지고 윗골이 달린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물량을 조금 뺏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시세를 먹고 나오죠. 홀딩을 해서. 자, 강한 종목은요.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오면 이런 데서 잘 내 매수가를 주지 않고 위로 치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로 대응을 해서 매수가 됐다면 강력하게 전체 물량은 힘들더라도 일부 물량을 홀딩을 하면서 이런 시세를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률도 수익금도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매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 돌파봉에 시가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절반 이상을 훼손한 아래까지 떨어져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짧게 반등 구간 수익 내고 나오는 매매는 물론 안전하게 0.5%, 1%, 좀 크게는 1.5%, 뭐 조금 더 크게는 2%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돌파된 봉에 이 힘을 다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큰 시세는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드물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데서 이렇게 파동을 주다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돌파가 나오더라도 힘없이 돌파하고 다시 아래로 빠지는 경향이 많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돌파가 나왔을 때는 그 돌파봉의 힘이 바로 강하고 빠르게 이어지는 종목이 대장주 주도주입니다. 그런 종목을
홀딩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짰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매매했던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린바이오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자, 서린바이오 제가 이날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날 매매를 했고요. 자, 이날에 이제 분봉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날이 6월 23일이죠. 자, 6월 23일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날 제가 서린바이오 이 자리 돌파하면서 여기 돌파봉 확인하고 여기서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요렇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수익 내면서 장중에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대장주도 주도주도 아니기 때문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3%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자, 여기가 2.95% 반등이 나왔죠. 여기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3.31%니까 수수료 빼고 뭐 한 3% 정도 되겠죠. 자, 서린바이오는 제가 왜 끌고 가질 않았을까요? 자,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날이 6월 23일인데 이날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었냐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이 6월 23일 날 대장주로 움직였죠. 보세요. 자, 6월 23일이면 이날이죠. 자, 이날의 분봉상의 움직임을 서린바이오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꼬리 고점 자리, 몸통 고점 자리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봉이. 근데 얘는 어떤가요? 조정을 주질 않죠. 이 봉에서 조정을 이렇게 줬다가 가면은 좋은데 얘는 조정이 안 나왔잖아요. 이게 대장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돌파봉의 시가를 훼손하는 아래쪽으로 빠지질 않고 절반 이상을 훼손시키질 않고 오히려 이 3분의 1 지점 매수가를 주지 않고 날아가는 종목이 주도주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이렇게 매수가를 줬다? 그러면 나는 체결을 시키고 3%나 뭐 한 2%나 3% 구간 아니면 4% 구간에 자기의 원칙과 기준대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는 일봉상의 이 종목의 또 특징이 있겠죠. 상한가를 잘 들어가는지 25%, 27%를 줄고 잘 찍던지 윗꼬리를 달지 않고 장대 항봉으로 잘 마감을 하는지 일봉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체크를 했을 때 만약에 상한가를 잘 들어간다. 27% 이상 잘 찍더라. 그러면 홀딩 하는 거죠. 예, 절반을 홀딩을 하던 7% 구간에서 일부 물량 또 수익 실현해서 25% 물량, 30% 물량을 홀딩을 하던 그래서 10%, 12%, 15%를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종목을 홀딩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린바이오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돌파 나올 때의 분봉의 시간대를 보면 9시 36분이죠. 자, 9시 36분에 진원생명과학의 돌파가 나왔어요. 다시 서린바이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서린바이오는 이 자리죠. 자, 여기서 돌파 나올 때의 시간대가 9시 39분, 3분 늦게 돌파가 나왔어요. 2등주니까 그런 거예요. 2등주니까. 대장주가 먼저 치고 가니까 2등주가 어때요? 대장주를 매수 못한 사람들이 아까 진호생명과학 보셨지만 조정을 주지 않고 위로 쳤죠. 그러니까 2등주가 뭐지라고 찾아보던 매수자들이, 이 매매자들이 서린바이오가 2등이구나.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얘가 돌파가 나왔네.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2등 주니까 짧게 수익 먹고 나오자. 그러니까 저와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얘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상승이 나와서 위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이 더 발생을 했지만 단타 매매 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이등주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진원생명과학은 어떤가요? 자, 진원생명과학은 자, 보세요. 여기서 조정 없이 그냥 위로 치잖아요. 만약에 조금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데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자, 이런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서 8.5%, 8.3%죠? 8.94%네요. 예,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더라도 7.44%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의 절반 그리고 7%의 일부 물량 이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2.5나 3% 정도의 일단은 절반 수익 챙기고요. 보통 힘의 강도를 좀 보긴 하지만 7% 정도 선에서 또 일부 물량 챙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을 크게 띄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시키고 상한가에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매수한 종목을 길게 끌고 가서 좀 홀딩을 강력하게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수익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당일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2등주, 3등주를 공략을 했다면 짧게 내가 원하는 2%든 3%든 5%든 수익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매매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고요. 대장주를 매수를 잘 했다면 너무 짧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지 말고 일부 물량을 절반 물량이든 일부 물량이든 분할 매도는 필요합니다. 분할 매도로 이 심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홀딩을 나머지 물량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물량을 홀딩을 하려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심적으로 흔들려서 오히려 더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든 5%든 절반 물량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당일 주도주를 매수를 잘 했다면 나머지 물량은 내 매수가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이상 강력하게 홀딩을 해서 7%든 10%든 12%든 15%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먹는 연습을 하게 되면, 먹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한 수익률을 더 길게 끌고 가서 큰 수익률을 발생을 시키고 또 수익금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주말간 잘 쉬시고 에너지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